여러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정말이지 거대한 78년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검찰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건데요. 오늘 이 역사적인 개혁의 핵심이 뭔지 이 변화를 기념하는 한 선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78년을 지배해온 검찰이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와,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죠? 이 자료의 저자는 이걸 그냥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78년. 네,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기관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얼마나 막강한 힘을 누려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법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자료의 저자가 묘사하는 이른바 절대 권력의 시대, 그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과거 검찰이 가졌던 그 막강한 권력을 바로 양날의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 두 개를 한 손에 다 쥐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칼날이 뭐냐?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하나는 범죄를 직접 파헤칠 수 있는 힘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힘이죠. 이 어마어마한 권한 두 개가 전부 한 기관, 바로 검찰에만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탄생시켰다고 지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오래된 구조를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법이 바로 공소청법입니다. 이 법의 통과야말로 모든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이 자료에서도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혁의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 법이 2026년 3월 20일에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권력의 분리,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예전에는 검찰청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했죠. 저자는 이게 바로 절대 권력의 뿌리였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공소청이라는 곳은 오로지 기소권 딱 하나만 갖게 됩니다. 수사 기능은 아예 다른 기관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왜냐? 바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생기는 기관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으니 역할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소청, 여기는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기소. 그러니까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럼 수사는 누가 하냐? 바로 중수청. 플레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역할이 아주 칼같이 나뉘는 거예요. 자, 이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범죄가 발생하죠.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공소청이 그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이 사람 재판에 넘길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단계가 된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의 저자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면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검사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아주 복잡한 탄핵 절차 이런 거 없이 바로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장치입니다. 저자는 이걸 통해서 이제 검사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이 개혁을 통해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변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 뭘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 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에 있는 이 정신이 드디어 사법 시스템 안에서도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와, 저자는 이 개혁을 그냥 법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이 승리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 그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네요.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둘째,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기관. 셋째, 정치 게임에 뛰어드는 선수가 아니라 그저 공정한 심판의 역할만 하는 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저자는 이 모든 게 이번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이번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의를 가져올 거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 원대한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